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겪은 만큼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를 말해볼까요? 전 초등학교를 산 넘어서 분교로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마을 끝에 아주 무서운 개가 있었고, 개를 이렇게 놓아먹였는데 새끼라도 나을 것 같으면 뭐 막 튀어나와서 초등학교 1학년이 그 산 넘어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집에서 그렇게 개가 쫓아나오곤 해서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산 넘어가면 또 그 분교가 있는 마을 그 입구에 또 쭉 개를 키웠습니다. 놓아서. 그러니 하루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게 오늘 또 무사히였습니다. 갈 때 올 때. 갈 때는 이제 하나씩 흩어가지만 올 때는 같이 오니까 그래도 무서움이 덜했는데 하나씩 이렇게 고개를 넘어서 등교할 때는 정말 개가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을 분교를 다녔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부모에게 부정을 당한다든가 넌 안 돼. 너 그렇게 울면 엄마 도망갈 거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방임, 유기, 부정, 때로는 협박을 하고 이렇게 자녀에게 뭔가 불안을 조성하는 부모는 그 자녀가 그 상황을 모르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그 말을 기억은 못해도 그 상황을 온몸으로, 오감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자기가 불안에 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결혼에서도 결혼한 이 배우자와 같이 살 때도 배우자한테서 그런 속성이 발견되면은 즉각 어릴 때 자기가 부모에게 또는 교사에게 또는 학교 다니면서 어릴 때 겪었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릴 때 겪은 만큼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2학년까지는 분교를 다니다가 산 넘어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면서는 본교로 내려갔습니다. 읍내에 있는 한 16길쯤 되는데 그리 가서는 또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됐고 다른 친구들과 또 사귀어야 됐고 그리고 그 큰 뭐 그때 당시로서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큰 읍내로 갔기 때문에 이 작은 마을 촌놈이라는 컴플렉스 아까 있었던 그 뭐랄까 개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마을을 거쳐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개가 아니라 1년 선배들이 뭐 세워놓고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합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동네를 지나지 않으려고 마을을 돌아서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뭐 부모들은 어른들은 그런 걸 말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방치하는 또 부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어른이 지나가면서 그런 상황을 말리기만 해도 말을 대체로는 잘 들었는데 그냥 모른 채 하고 가는 때로는 그 동네에 사는 게 분명한데도 그것을 방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서 어른들의 그런 다양한 반응을 보면서 이제 적응 에러를 겪게 되죠. 그래서 읍내 가서 학교에서 적응하는 것, 또 그 문화에 적응하는 것, 또 이웃 마을, 지나오는 마을, 그 1, 2년 선배들 그런 뭐랄까요 고난의 행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와 차별을 많이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동네, 타 동네, 큰 동네, 작은 동네, 읍내 그러면서 어떤 피해자의 시각을 갖게 됐던 거죠. 그게 이제 어떤 그 분발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교에서 내려간 우리 분교 출신들이 사실은 뭐 장군도 나오고 서울대 출신도 나오고 박사도 나오고 또 사업가도 나오고 뭐 그 작은 읍내에 있는 학교를 분리하고 또 차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분리한 데서 다닌 사람들이 열악한 데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적응해서 살아남는 수도 많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발전을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 이제 분교를 거쳐서 본교로 한 10리 걸어 다니다 보니까 어릴 때 비 온다든가 또는 눈이 온다든가 하면 지각을 가끔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이 용모도 참 볼품 없었죠. 그전에는 이게 용모 검사도 하고 또 지각하는 거에 대해서 결석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엄벌했잖아요. 근데 지각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그 늦게 정말 죄책감을 가지고 등교를 하면은 공개 모욕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사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좋은 기억보다는 부정적인 기억이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서 폭력이죠. 정신 폭력이죠. 공개 모욕을 줬으니까요.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자기 인식, 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모욕을 줬는데 그런 정서적 폭력은, 정신 폭력은 오래오래 남게 되더라고요. 스치면서라도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나쁘게 되죠. 그래서 교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됐는데 제가 86년에 제 고향 면으로 중학교 교사로 발령이 났는데 그래서 모토로 잡은 게 애들 차별하지 말자, 편애하지 말자, 정신적으로 폭력을 하지 말자 그런 다짐을 하고 또 했건만 돌아보면 그 다짐대로 그대로 잘한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한 것이 또 기억되고 그러던데 적어도 다른 사람을 하여간 뭐 사는 것 내지 또 사는 지역 내지 빈부에 의해서 편애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식을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반세기도 넘은 그 시절 이야기가 지금 떠오르는데 교사로 처음 발령받았을 때도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런 다짐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전주로 이제 이렇게 와서도 그런 그 뭐랄까요 편애를 하지 않으려는, 적어도 제가 이렇게 보이게 언행을 교사로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또 했습니다. 돌아보면 제대로 실천했는지는 역시 그것도 반성점이 있지만요. 지각을 했든 뭔가 잘못을 했든 또는 성적이 나쁘든, 근데 이제 시골에 있을 때는 괜찮던데 전주에 나오니까는 굉장히 성적 경쟁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비교적 자유로우려고는 했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도 또 있어 보이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가난한 것, 그것에 대한 것도 초등학교 다니면서 공개적으로 가난한 것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환경조사서다 해서 때로 그 박정희 시절이었는데 그런 걸 많이 조사했습니다. 뭐 TV가 있는 사람, 피아노가 있는 사람, 라디오가 있는 사람, 재봉틀이 있는 사람, 별걸 다 조사했습니다. TV는 정말 반에 뭐 있을까 말까 한두 명? 그 시골학교 읍내지만 시골학교에 TV나 피아노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손을 들었죠. 유지였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난이 확인되었죠. 그런 뭐랄까요, 열등의식, 가난 컴플렉스를 갖게 만든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교사도 대놓고 이렇게 빈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대놓고 냈다니까요. 또 환경조사서에 그렇게 확인도 해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모들이 뭐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산 상황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세밀한 이 상황을 가정환경조사서다 해서 그것을 조사해 갔는데, 그걸 조사해 갔으면 교사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을, 멀리서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지각을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또 교사돼서 중학교 교사가 돼서 보니까 교사만 돼도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가난한 상황에서 자란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이 현실을 직시하게도 만들지만 경험이라는 것이 현실을 왜곡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음악 준비라든가 미술 준비라든가 어떤 그 실습 준비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준비를 못 해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같은 교사이긴 하지만 가난한 데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거 하나 이 준비해 가려면은 뭐 서예 준비다, 지점토 준비다, 뭐 만들기 준비다, 간단하지만 교사들이 그렇게 극빈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나 시골 학교에서 정말 중학교 다니는 것만으로도 무리에 무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그 당시로서 이를테면 뭐 몇백 원, 몇천 원 되는 게 큰 거죠. 몇 번 울어도 준비를 할까 말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무리하게 그런 걸 안 하지만, 자기가 이제 도시에서 괜찮게 산 집에서 교사가 된 사람은 그런 거 준비 못 해오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살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부모, 그 다음에 교사, 그리고 가정 환경, 빈부의 차이, 그 다음에 문화적 차이.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시골 학교에서 분교를 통해서 본교로 초등학교도 다녔는데, 그렇게 그 어릴 때 걔 때문에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그게 그 반세기 넘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키운 적도 많고 그러지만 어찌 보면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너밀리의 장남인데 제 동생들은 하나만 또 본교로 다니는데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본교가 됐어요. 그때 그 베이비붐 때. 그래서 10리나 되는 거리를 다닐 필요가 없었죠. 한 1, 2km? 뭐 그 정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산을 넘으면 다닐 수 있는 학교로 다니게 되었죠. 저 때는 이제 그때 분교 생긴 지가 제가 이해된가 막 생긴 거예요. 이 베이비붐 돼가지고.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그런 경험을 한 그것이 현실을 이해하는데 지금은 도움을 줬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분교 다니면서도 본 동네에 있지 않고 타 동네에 있으니까 좀 힘들었고, 걔 때문에 곤욕 치렀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이제 돌아다니면 한창 돌기는 하지만 무서운 걔를 안 만나는 상황도 있는데, 그 분교가 동네에 있어가지고 방앗간 옆에 있어가지고 참 방앗 찌면 이 방앗 찢는 소리도 나고, 아마 그 공간이 아주 좁은 곳이었는데 5, 60명이 거기 들어가서 정말 지금 같으면 학구방 같은 데서 공부한 셈이죠. 그런 체험을 한 그 사람으로서 지금 이 교육 환경은 그때 비하면 많이 변한 거죠. 시골 학교 가면 뭐 20명, 30명도 안 되는 중학교, 초등학교가 많으니까요. 전라북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겪은 만큼 보게 된다.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아주 큰 필통이네요. 이 소나무에 이렇게 학이 두 마리 앉아 있는 거네. 노송이에 학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는 대나무죠. 이게 송죽화를 그렸네요. 대나무에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깎아서 그림을,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한자로 아주 작게 썼는데 뭐 보이지 않을 정도네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릴 때 지금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도 여러분이 현실을 보는데 영향을 줍니다. 부모나 교사를 보는데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데, 아까 제가 2번이나 얘기했듯이 그 개를 보는 상황에도 자기가 겪었던 것이 영향을 미치듯이, 그만큼 여러분들은 총체적인 유기체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